(2022년 1회) 보건 문제입니다. 자, 1번. 실온까지 내려 다른 형상으로 변형시켰다가 다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느 일정한 온도 이상에서 원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형상기억가끔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고. 우리가 보통 형상기억가끔에 많이 쓰는 거. 이거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형상기억가끔에 많이 쓰는 것이 니켈하고 티타늄이 50대 50에 들어간 니티놀 합금이 있습니다. 니켈하고 티타늄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니티놀. 자, 2번. 자기 변태점이 없는 금속은. 자, 자기 변태점이 있으려면 강자성체가 해당됩니다. 강자성체만 요 자기 변태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석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변태점이 없다. 자, 3번. 문주메탈이라 하며 탈하연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동합. 문주메탈 하면 육사황동이죠. 문주메탈 육사황동. 네이벌 황동 하면은 여기 육사황동에다가 주석을 좀 집어넣은 거다. 4번. 다음 중 10배 이내의 확대경을 사용하거나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는 거. 자, 이런 거 보고 매크로라 그러죠. 매크로. 그래서 우리가 10배를 기준으로 10배 이내 하면은 매크로, 10배 이상의 현미경으로 볼라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이크로 시험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배를 기준으로 10배 이내 확대경, 그러니까 10배보다 작게 확대경이나 또는 눈으로 보는 걸 매크로. 5번. 다음 중 강자성체인 금속은. 우리 여기에 강자성체 아까 있었죠. 그래서 강자성체 삼형제 하면 철, 리코입니다. 철,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이것이 강자성체 삼형제. 시험에 잘 나오는 강자성체 삼형제. 철, 리코입니다. 그러면 코발트가 되겠죠. 금속의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 중 원자 밀도가 가장 큰 격자면에서 잘 일어나는. 자, 우리가 소성 변형이 일어나려면요, 원자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원자가 하나하나 옆에 거로 계속 이동하는 건데, 그런 거 보고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그래서 슬립은 그 원자가 가장 많이 있는 그 격자면, 그리고 방향도 가장 많이 있는 방향, 밀도가 가장 큰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슬립 변형. 7번. Y약금의 일종으로 티타늄과 크롬을 0.2%씩 첨가한 거. 그래서 Y약금인데 Y약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Y약금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계열이거든요. 일단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에다가 거기에다가 실리콘을 집어넣으면은 로엑스용 주저합금. 그 다음에 Y약금은 니켈이 들어간 거. 그리고 두랄루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에다 망간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가공용이고 요거는 주조용입니다. 자, 이때 여기다가 티타늄과 코발트를, 요 Y약금에다가 티타늄과 코발트를 조금 집어넣은 거, 요걸 보고 코비탈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에 하이드로날륨은 내식용 계입니다. 8번. 저용점 합금은 약 몇 도씨 이하의 용유점을 간다. 우리가 요게 250도를 기준합니다. 250도 정도. 그래서 250도 이하면은 저용점, 그거보다 높으면 고용점 그렇게 따진다. 그 다음에 9번. 재료를 내력보다 작은 응력으로 장시간 작용하면 변형이 진행되는 현상을 시험하는 시험법은, 우리가 작은 응력과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력과 장시간을 하면은 크리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프 같은 경우 여기에 사실은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더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고온이라는 거죠. 고온. 그래서 작은 응력을 장시간 동안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크리프다. 압축은 누르는 거고요. 커핑은 구부려 보는 건데 그 구핌 시험의 일종입니다. 커핑 시험은 가공성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도 시험 같은 경우는 표면의 경도를 측정하는 거죠. 10번. 전해 인성구리는 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전해 인성구리 같은 경우는 400도 이상이 되면요, 이때 수소가 취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소 취성 때문에 그래요. 11번. 금속의 결정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정체를 이루는 각각의 결정을 결정입계라고 한다. 결정립이라고 하죠. 걔는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의 경계, 요거하고 바뀌었네요. 요거가 결정입계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정입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결정입자, 결정의 경계를 이루는 거는 결정입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입체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는 것을 결정이라고 한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채심입방 격자는 단위 격자에 있는 원자 수는 이거는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면심입방 같은 경우는 4개. 그렇게 됩니다. 12번. 마우로 조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우로 조직도는 주철에서 흑연을 만들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C하고 S와의 그 당량 차이에 의해서 얼마만큼 흑연이 나오느냐 그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C하고 SI. 그러면 3번이 되겠죠. 주철에서 C하고 SI에 따라서 그 조직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주철에서 흑연이 나오려고 하면 C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실리콘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C가 조금 있어도 흑연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조직도다. 13번 다음 중 치수 기입 요소가 아닌 것은. 치수 기입 요소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도면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를 써놓죠. 예를 들어서 뭐 100mm면 100mm 쓰는데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치수 보조기호 맞죠? 여기 보조기호 있고 그 다음에 숫자나 문자, 그 다음에 부품표, 이거는 표제란에 적는 거죠. 지시선이나 인출선,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곳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갖고 이건 몇 미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이다. 그 다음에 14번 도면에 표면 거칠기 표시에서 6.3A라고 써 있다는 거죠. 이때 6.3A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A 하면은 중심선 거칠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중심선의 평균 거칠기가 바로 6.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이 되겠죠. 다음에 15번 기계구조용 합금 강제 중 니켈, 크롬, 몰리베덴. 그래서 요 앞대가리를 땁니다. 앞에를 따서 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S, N, C, M 강이 됩니다. 이때 S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강. 그 다음에 N이 니켈, C가 크롬, 그 다음에 M이 몰리베덴입니다. 그러면 SNCM 요거겠네요. SNCM 420. GC 같은 경우는 회주철입니다. 요거는 회주철. 그 다음에 SM45C는 요거는 구조용 탄소강인데 이때 C는 이건 크롬이 아니라 여기서는 탄소입니다. 탄소가 0.45% 들어갔다고 해서 45C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SPS 같은 경우는 요거는 스프링강입니다. 이것이 뒤에 S가 스프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ENM50 곱하기 2 다시 6H라는 나사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M이 이것이 미터 나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분류하는 방법이 크게 미터 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파이 나사가 있습니다. 미터 나사는 말 그대로 미터법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 또는 센티미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밀리미터죠.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것이 미터 나사, 그 다음에 인치 단위 쓰는 것이 유니파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애들은 전부 다 인치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니파이. 유니파이 같은 경우는 UN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M이기 때문에 이건 미터 나사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이때 EN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EN 이거는 오른 나사를 표현합니다. 오른 나사. 그때 두 줄이라는 얘기는 그 한 바퀴 돌릴 때 돌아가는 줄수가 두 줄이라는 거예요. 두 줄이 아닙니다. 이게 오른 나사 두 줄. 그리고 미터 50이라고 되어 있죠. 50이 요것이 이동 거리. 그리고 2가 요게 피치. 그리고 6H 요거는 전 등급을 말하는 거야. 등급. 별도의 나사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데 이건 등급입니다. 그러면은 맞는 것은 왼 나사가 아니고요. 두 줄 나사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유니파이 아니고 미터 나사고. 그 다음에 피치는 1인치당 산의 개수가 아니라 피치 같은 경우는 산과 산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17번 제작물의 일부분만 절단하여 단면 모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단면도는 일부분만 한 겁니다. 완전 반 자른 것이 온단면도입니다. 일부분만 자른 건 반단면도 또는 부분 단면도 그러는 거죠. 그럼 4번이 되겠습니다. 반단면도. 일부분만 자른 거. 그 다음에 18번 기어의 피치원의 지름이 150이고 그 다음에 이수가 50개일 때 모듈 값은, 기어 같은 경우는요, 기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쭉 나 있다 그러면 이때 피치원의 지름하면 요 산하고 골 사이 중앙값입니다. 중앙고까지의 지름이 요걸 보고 피치원의 지름인데 이게 150mm라는 얘기. 그리고 이수가 여기에 50개라는 얘기는 요 2가 50개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어의 모듈은 요 피치원의 지름을 이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은 3이 되겠죠. 150을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기어가 맞는가 그거를 할 때 모듈 값을 갖고 알 수 있다. 19번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물체의 한쪽에 앞나사를 깎은 다음 나사바퀴를 하여 죄며 너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죠. 한쪽에만 이렇게 볼트는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체결을 할 때, 무체 두 개를 체결할 때 이 안쪽에다만 구멍 내고 그러고 이렇게 박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탭 볼트라고 합니다. 관통 볼트는 완전히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서 반대쪽에다가 너트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 볼트가 있고 한쪽에 너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 볼트 같은 경우는 땅에다 하는 겁니다. 땅 같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U자 또는 기역자를 이렇게 꺾어진 거, 그거를 이렇게 박는 거, 이런 것이 기초 볼트고. 그 다음에 스터드 볼트 같은 경우는, 스터드는 전부 다 나사가만 여기에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트를 양쪽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게 스터드 볼트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도면에 보기와 같이 표시된 금속 재료 기호 중 SS가 의미하는 거죠. KSD면은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KSD는 이거는 금속을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번호고요. SS 하면은 이것이 일반 구조용 강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를 SS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330은 강도를 의미하는 거고. 탄소강 단조품 같은 경우는 강이기 때문에 S하고 단조는 F로 표현합니다. F. 그 다음에 두강품 같은 경우는 S하고 C로 표현해요. C.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조한 거는 C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기계 구조용 탄소강제 요거하고 비슷한데요. 요거는 SM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SM. 이때 M이 머신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머신이니까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 쓰이는 것이 SM. 그다음에 일반 구조용으로 쓰이는 거는 SS.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저런 거 말하는 거죠. 우리 철근이라든지 또는 H빔 같은 거 그런 거 분류가 이렇게 SS로 돼 있다.